안녕하세요. 생각한 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서 확정적인 수입을 250만 원씩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이미 오랫동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 주변에 미국 주식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30대 초중반 친구들은 의외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올해 10월부터 미국 주식에 넣기 시작했고 이 내용 자체도 최근에 알게 된 것이라 저와 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고 있을 만한 내용이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2%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돼요. 국내 주식에서는 웬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실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외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22%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한 수익을 그대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죠. 이 때문에 일부 매각 그리고 매수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만 이후에 말씀드릴 것처럼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팔게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통해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해가 넘어가기 전인 12월 중에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투자하는 것을 매년마다 반복을 해야 돼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와 B는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고 이 투자자는 2년 동안에 총 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 A는 첫 해 연말에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을 한 후에 발생한 금액을 모두 다시 재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 해에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반면 B는 어떠한 수익 실현도 하지 않고 두 번째 해가 되는 연말에 모든 주식을 일괄로 판매할 예정이에요. A는 첫 해에 2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년 동안 총 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발생한 150만 원의 수익도 2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B의 경우에는 2년째 되는 해 연말에 모든 주식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250만 원이 넘죠.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 이후에 생기는 15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의 22%니까 33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단지 2년에 해당하는 기간만 비교를 했지만 우리처럼 장기 투자를 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야 할 세금이 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12월 중에는 잊지 않고 250만 원의 확정 수익을 낸 다음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판매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매각을 하더라도 수익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6일까지는 이 작업을 완료해 줘야 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이 작업을 완료를 시켜놓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12월 29일에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면 이때 발생한 수익은 내년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팁에 해당하는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수익이 합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에서 350만 원어치의 수익이 발생했고 B라는 주식에서 100만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주식을 모두 팔게 되면 합산된 수익은 250만 원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환율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주식을 판매했다고 해도 현재 환율에 따라서 내 수익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내 수익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투로는 토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원화로서 내 수익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증권사 어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위탁받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좋겠죠. 이 작업들을 될 수 있으면 12월 22일 전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한 한 해의 총 결산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매년 말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둔다면 내가 과거에 투자한 방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항상 응원합니다.